네, 진주평론 진주자 세 번째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전종현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참 얼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 자주 안 만나니까 얼굴이 좋아지고. 제가 식사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해가지고 참 그거 성공하게 생각하고 괜찮습니다. 뭐 저 돈 아끼고 좋죠. 네. 오늘 의원님 모신 거는 그 이제 진주문화관광재단 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뭐 행정사무감사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또 질의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오늘 뵙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사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이제 3년 그렇죠. 좀 넘었지 않습니까? 아마 11년부터 생겨가지고 그렇죠. 일단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뭐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느낌, 뭐 활동 사항에 대해서 뭐 의정 활동을 기반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 일단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문화관광재단에 뭐 관심을 가지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일단 이게 시민을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뭐 짧게라도 이게 문화관광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그 진주시에서 출자 출연을 낸 기관이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곳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것 때문에 생겼고 존재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죠. 뭐 하는 기관이 왜냐하면 내 주변에 제가 제 지인들한테 내 문화관광재단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하면 그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단은 존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관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고민한 게 문화관광재단은 설립 목적이 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아마 설립이 됐을 겁니다. 우리 진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많고 그 문화예술인들을 잘 융합하고 활용을 해서 그거를 유지하고 보완을 하면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또 알리고 그걸 통해서 컨텐츠화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거죠. 관광 상품화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 문화관광재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독자분들과 시민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좀 존재감을 많이 피력을 해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죠. 지금 뭐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제 3년 정도 지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께서 조금 이제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이제 상당히 있긴 한데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주는 또 문화예술, 관광 이쪽으로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저는 전문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한 수준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한 수준의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도달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다는 거죠. 결국은 대표님 말 혹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의 부재라고 생각이 드는. 뭐 그렇게 꼭 꼬집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 컨디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전종현 의원님도 진주에 대해서 역사나 문화, 뭐 예술, 관광 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 굉장히 편하게 뭔가 좀 만들어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재단 안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진주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진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사실은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재단의 조직이 모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분명히 전문성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시에서 출자 출연해서 그 기관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뭐 문화 전문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뭐 관광의 전문가겠습니까? 말 그대로 행정을 다루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업무를 이때까지 수행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 축제부터 뭐 문화예술인들 다 했죠, 다 했죠. 다 했는데 그게 전문성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한 기관을 설립을 해서 그 전문 기관한테 이 업무를 맡기자 위임을 하자라고 그렇죠.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쪽 그 부분에서 이제 네. 탄생된 게 진주문화관광재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문화와 관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그 3년의 기간 동안 네. 그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가 되는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얼마만큼 문화나 관광 분야에 네. 좀 기여를 했는가 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기획문화위원회 계시니까 네. 뭐 그런 데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네. 궁금하기도 했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신 겁니다. 저도 뭐 관광재단을 생각하면 정말 수고스럽고 수고하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반면에 참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어떤 부분에서 안타깝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문화관광재단에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원이 이제 22년도부터 제가 22년 7월 1일부터 이제 의원이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한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 몇 달 안 돼서부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서 네, 민원을 받으면서 사실 그때 저도 잘 몰랐습니다. 민원은 좋은 건 아니죠. 보통 민원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 민원은 보통은 불만 사항이 많고 저한테 막 토로하고 뭐 불만을 막 저한테 막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사실 기획문화에 있는 문화 담당 소관 위원이긴 한데 제가 뭐 문화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때 관광 전공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이 의원이지만 이게 그때 뭐 참 성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 출자 실현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존재만 알고 있었지 무슨 역할인지 잘 몰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출자 출연 기간뿐만 아니라 그 관리 그러니까 관할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자세히 알기 어렵죠. 그렇죠. 그때쯤은 또 생긴 지 한 1년 차, 2년 차 정도였고 그 주변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원을 받았으면 해결을 하려고 저도 막 노력을 해볼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제 관광재단에 뭐 소통할 만한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의원은 행정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시청 옆에 바로 의회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민원을 딱 받았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의 민원을 받았다. 이러면 체육진흥과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들한테 바로 전화해서 뭐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같이 뭐 연구실에 만나서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그게 없으니까. 그 소관과가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그렇죠. 그렇죠. 문화예술과. 예술과하고 관광과. 근데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광과하고는 협력의 위탁 업무나 보조 사업 같은 걸로 엮여 있는 경우는 있는데 주된 주무 부처는 문화예술과더라고요. 문화예술과.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다가 뭐 이게 너무 이게 이중에서 걸쳐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 있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은 있지만 그분은 실무자는 또 아니거든요. 또 잘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일단 출자 출연 기간에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출자 출연 기간 출자 출연 기간은 뭐 수의 차이가 있지만 예산을 시에서 내주고 말 그대로 내주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과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한 과는 한 국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내가 접근을 한 게 용이하지가 못하는 의문점을 가졌죠. 그래서 제일 처음 딱 가가지고 민원을 갖다가 계속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게 어느 정도. 아니 왜 이렇게 의원이 이렇게 힘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의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하고 그게 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일반 행정에 있는 과들은 일반 지금 집행부에 있는 과들은 대다수가 뭐 임시회나 본회의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원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맨날 수시로 이렇게 하고 피드백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 근데 관광재단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의회에 딱 와보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냐 알아보니까 아니래, 할 수 있대. 뭐 소관위원회 산하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업무 보고를 맨날 받는 것도 아니고 관광재단에. 그러면 재단은 도대체 관리 감독은 누가 받고 누가 감시를 하냐? 우리 시에서 예산 다 대주는데 출자 이건 거의 90억 가까이. 그 90억이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될 때는 한 50억 초반에 출연금이 나왔고 그다음에 위탁 보조금이 해가지고 한 3, 40억 포함 90억이 이렇게 총 예산이 한 90억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 경선비 포함하면 그것만 하면 한 2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명분으로 가는 거는 첫 해에 한 50억, 그 다음에도 한 50억, 이제 24년도 작년에는 29억이고 이번 연도에 4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 그 41억이 무슨 돈이라고요? 출연금이? 출연금. 그러면 그 위에 위탁 사업이라든 이런 건 제외하고. 그렇지. 위탁 사업하고 보조 사업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하고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있는 팀의 운영비인 거죠. 고유 목적 사업이 아예 제가 볼 때는 없고. 뭐 운영비 고유 목적이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함부로 말씀하시면 예. 역할을 잘하고 있는 예, 미안합니다. 네, 그 함부로 객관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41억 올해 내년도.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있는 목적 사업비가 포함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41억이 이번 24년도에 올라온 거죠. 그럼 많이 올라갔다 그죠? 아니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처음에는 이제 54억으로 출발했는데 54억. 그다음에 58억. 23년도에는 58억. 24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29억.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그때 당시에 22년도, 23년도에 수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인연급으로 남았던 거지. 인연급으로 남아 놓으니까 29년도에는 이 예산을 2년 동안 못했던 사업을 인연으로 남겨 놓으니까 예산 자체를 24년도에는 조금 작게 잡고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운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돈이 몇십억씩 올라가는데 민원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는데 민원도 해결하기 어렵고 관리 감독하는 것도 참 어렵고 할 권한은 있는데도 분명히.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22년도에 이제 딱 하다 보니까 22년도가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년도가 흘러간 거예요. 23년도 이때 6, 7월달에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든요. 한 5월달, 6월달쯤 있잖아요. 봄 딱 지날 때쯤. 그때 정례회가 아닌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불러야 된다.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불러야 된다라고. 다른 기관들도 다 부르잖아요. 그 출자 출연 기관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제자를 하자면 진주시 최초로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조사를 받은 기관이 이 문화관광재단이에요. 처음. 최초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게 진주시 출자 출연이 많거든요. 뭐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있고 문화관광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 중에서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제 의구심을 품으면서 그럼 진주시 의회가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요청을 하면 와야 되는 그런 상황. 요청하고 수락을 했을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그 사유는 모르겠지만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청을 하고 그게 승낙이 됐을 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한다. 그러면 2023년에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그때 당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때 제가 얼굴 처음 보는 자리로만? 네, 그때 제가 제일 문화관광에 대해서 제일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던 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21년도에 설립이 됐죠. 21년 설립해서 한 1년 정도 잘 하다가 이 관광재단의 대표이사는 시장이거든요. 시장님이고 대표는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이 공개 모집을 이사장이 시장이고 대표는 대표이사는 공개 채용.
대표이사는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공개 채용을 해서 이제 임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23년도에 이제 딱 행정사무감사에 돌입을 했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업무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저는 당연히 대표이사가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진주시 문화관광국장님이 와서 문화관광재단 업무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그렇죠. 문화관광국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라고 아마 정관상에 정관상 그러한 사유 때문에 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당시 유고가 된 뭐 사유 개인적 사유로 해서 유고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근데 유고 상황이 돼서 이제 그 대표이사 역할 대행으로 그 주무국의 국장이 역할을 대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답변과 문화관광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원했던 건데. 근데 관광국장님 맨날 보거든요. 제가 수시로 보는데 그 국장님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상임해서 막 질의를 하고 해야 돼요. 나오는 답변이 상이하죠. 비슷비슷한 그래 아니 그 공직자들이 뭐 그런 비슷한 데서 답변이 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고 국장님도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 여기 왜 나오셨냐 그런 걸로 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대표이사도 부자였었고 네. 사무국장도 채용이 안 됐을 때 그때 그렇죠. 그래 두 개의 핵심 그 문화관광재단의 핵심 인력, 핵심 그 책임자 두 사람이 사무국장과 대표이사거든요. 그 두 사람이 둘 다 공석했던 거예요. 그냥 국장님도 안 나가고 싶겠죠. 당연히 뭐 하고 싶겠습니까? 나 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책임자가 없으니까. 그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니 저는 국장님 왜 그럼 채용을 안 했느냐. 그래 유고는 됐다라고 해서 국장님 왔었지. 사무국장님은 처음부터 공석이었다. 그렇지. 대표이사는 뭐 그때가 대표이사는 뭐 불의의 어떤 개인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고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무국장이 와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 업무를 또 대행해. 할 수 있는데 왜 사무국장은 안 뽑느냐? 뭐 핑계 대죠 막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거는 이제 납득이 저는 안 됐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없었다. 21년도인가 이제 설립됐고 그때부터 현재 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인데 출범 때부터 사무국장은 없었죠. 그게 있었으면 지금 국장님 여기 안 앉으셔도 된다. 왜 그냥 뭐 사유가 있어갖고 막 그때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당장 빨리 사무국장 채용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구동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 조직 자체를 빨리 편성을 제대로 해라. 가동이 제대로 되게끔.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저는 알겠다고 자기도 빨리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우리 상임에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그때는 조직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기준으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 같고 질의가 있었고 저 나름대로 질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 자체가 제대로 안 됐었고 이제 출범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대표이사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유고 상태가 됐는데 네. 또 그때 당시 사무국장도 공개 채용을 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팀들이 있는데 그 팀에서도 팀장 한 사람이 티오가 안 차 있었고 예. 그래도 보니까 이제 출범 초기에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불안전한 상황인데 상황이었죠. 조직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전한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진종현 의원이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지적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똑같은 마음으로 해요. 그냥 일단은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조직이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되는 그게 맞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고 저도 뭐 선거를 한번 치러봤지만 선거하는데 저 혼자 막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참모들이 잘 도와줘야 결국 자기가 목적한 대로 그 선거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거야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치고. 그래 그때 일단 문제점이 뭘까 보니까 일단 조직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걸 빨리 시정을 하자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서 뒤에 이제 사무국장이 이제 채용이 됐고 예. 채용이 되고 나서 이제 또 대표이사도 또 새롭게 채용이 됐고 그거는 뭐 그 보고를 중간에 또 일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죠. 어떤 그 제가 중간에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23년도 6월달 그런 문제를 그럼 6월 빨리 이후에. 조직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빨리 뭐가 안 바뀌는 거야. 그럼 내가 중간에 왜 대표이사 빨리 선이 아니 지금 그분이 뭐 돌아오시면 빨리 돌아오시라 하고 안 되면 빨리 특단의 대책을 해서 새로 채용을 해야 된다. 그걸 빨리 사무국장 빨리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하다가 어떤 일이 또 터졌냐. 이 향관에서 저한테 또 민원 상황으로 접수가 많이 됐죠. 그런 중간에 뭐 어떤 이제 카드 이거는 팩트는 아니고 그 당시 민원이 그 재단의 지금 재단의 대표이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 예술재단하고 통합을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막 예술재단이 또 있었거든요. 진주시에는 난강 유등축제를 이제 주최 주관하는 예술재단이 있어요. 진주시 문화예술재단. 진주시가 아니고 시는 빼고 진주문화예술 진주문화예술재단. 그 민간 단체거든요. 그렇죠. 민간단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민간 단체인데 진주시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 그 문화관광재단하고 뭐 합쳐진다 이런 얘기가 통합 이야기가 나왔었죠. 통합 얘기가 막 거론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막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찬성해야 된단 말도 있고 뭐 오만 민원이 저한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감독을 하고 막 빨리 하면 신경을 써라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막 말을 하시길래 그것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저는 이게 일단은 나이가 아직 많지 않으니까 진주시 문화 역사에 대해서 깊게는 그 당시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일이 있네 해가지고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에 이런 예로 문화원에서 하던 농계제를 뭐 문화관광재단에서 뭐 이게 사업을 이관받으면서 또 논란이 됐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요. 하다가 이제 문화예술재단은 민간단체로서 거의 한 60년 가까이 역사를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큰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이끌어왔던 민간단체인데 그러한 역사성이 존재성이 그렇게 민간단체가 50년 54년인가? 그게 1972년도에 개천예술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네네. 이제 이게 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 그렇죠. 명칭 변경이 돼 가지고 왔으니까 50년 이상의 어쨌든 역사를 가진 그렇죠. 어쩌면 대한민국 축제 효시격인데 민간 재단의 효시. 예, 그렇죠. 민간재단 그리고 제가 그런 전국적으로도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축제를 이렇게 잘 없죠. 하는 데가 대규모급도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공적인 기관에서 시에서 출연된 기관이니까 시하고 엮여져 있는 민간성을 띠는 공익적인 단체거든요. 진주문화관광 진주시 출연 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흡수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저도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할 수는 있어요. 하더라도 체계적인 논의와 체계적인 서로가 존중이 되는 선에서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닌 뭔가 물밑 작업이나 뭐 이러한 뭐 엄청나게 졸속으로 뭐 이게 통폐합을 하는 흡수를 하는 느낌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의원이라도 빨리 가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는 한 24년도 초반부터는 그 민원으로 가지고 재단에 대해서 뭐 엄청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뭐 어떻게 해? 근데 또 내가 혼자서 이걸 해결해 그 큰 단체 두 개를 그걸 내가 뭐 막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두적으로도 뭐 좀 주의를 요했고 그다음에 임시회나 이럴 때 몇 번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중간에 큰 사건이 한 게 발생을 했냐. 4월 달쯤인가 이번 연도 올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달쯤에 그게 올라왔어요. 조례가 관광재단 임원 증가하는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원래 기존에 인원 그 문화관광재단의 대표 이사가 있고 그 밑에 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회 임원들이 있잖아요. 예. 현재는 15명, 1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당시 운영되고 있는데 20명으로 증원을 한다. 라는 된 거죠. 보통 어떠한 조직의 이사나 임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보통 배진이 되고 배석을 해가지고 그 조언을 해주고 그걸 운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의구심이었던 거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조직도 안 정리 안 돼 있고 지금 제 역할 고유목적 사업에 맞게끔 잘 그 당시에 이 고유목적 사업에 맞게끔 운영이 그 사업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이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이 지금 15명의 이사도 벅차고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 왜 증가가 되냐? 왜 늘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시 대답은 뭐라던가요? 시 대답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전문 인력을 보강을 하기 위한. 그 지금 이론은 부족하니까. 그럼 나는 그게 이제 발단된 거예요. 그럼 이게 그때 나는 이제 내 혼자 생각으로는 이게 혹시 대표이사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고 네. 안에 팀제도 다 구축이 안 돼 있고 네. 그런 상황에 이사회만 조금 몸집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기 어렵죠. 그냥 몸집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저는 그 당시에 들었었어요. 그게 들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이게 한 4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례 변경하겠다. 이거 임원 동의를 해달라. 올리는 거 조례를 통과해달라고. 개정 조례안을 내겠다. 개정 조례안을 하겠다라는 게 4월에 그 전에 한 2월 달쯤에 모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예술재단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이사회에서 예술재단하고 기타 토의안에 예술재단하고 뭐 통합 관련된 안건이 올라와서 그게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나고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서 그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맞다면 말이죠. 근데 거기에 행정이 개입이 돼 있다. 핵심은 그거죠. 통합을 뭐 논의는 할 수 있겠죠. 논의는 할 수 있겠는데 논의를 하는 배우가 시가 관계가 돼 있다라는 기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5가지 조건. 맞죠. 그 5가지 조건 하에 네. 통합을 한다. 뭐 이게 전제가 되면 네. 통합을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이사해서 그렇죠. 그 내용이 있었죠. 저는 그걸 시에서 많이 그랬다면 진짜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난리 날 일이죠. 네, 난리.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또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동의안이 중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에 5분 발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시정 질문거리는 안 돼갖고 시정 질문은 시정지는 그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론화를 먼저 시키는 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권한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먼저 해야겠다. 시정질문을 하면 이게 사전에 좀 협의가 되거든요. 통보도 해줘야 되고 시정질문 할 거다 했는데 5분 발언은 긴급하게 작성하고 내가 해야 된다 결심을 급하게 했어요. 이걸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누군가 걸어야 된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5분 발언문을 작성을 막 했죠. 이 5분 발언 주제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 진주시 문화관광재단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길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작성해서 급하게 써가지고 이제 시회 때 발언을 해버린 거죠. 통합재단의 대표이사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양재단 통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해소는 물론 진주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와 지역문화예술인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양 재단의 통합을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진주시의 행정독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양재단 통합 관련 추진 경과를 밝히고 대안 제시를 촉구합니다. 민간단체와의 통합은 단순히 축제 운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률, 재무 등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이관 및 상표권 이전 등 대안 검토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일 것입니다. 두 기관의 통합만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면 진주시는 공식 회의 자료 등 추진 경과를 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토 결과를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 불공정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모집 과정 중에 양 재단의 통합안 수용 조건으로 특정 내정자가 거론된 점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양 재단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진주 난강 유등축제의 대내외적 위상 하락은 물론 진주시의 글로벌 축제 도시 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가 서부 경남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은 문화관광 산업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지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볼 때 시에서 조금 많이 조금 타격 아닌 타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건 당연하지. 타격 아닌 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술재단하고 관광재단하고 통합 얘기가 논의가 쏙 들어갔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쏙 들어가더라고. 지금도 물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일치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이야기 나왔던 그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시가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시가 여기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해버렸으니까. 딱 없다 했죠. 저한테 공식적으로 없다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시민의 신뢰받을 수 있는 관광재단을 위해서 통합을 한다면 3가지 조건을 나는 요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는 시민들한테 알려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회에 공유를 해라. 두 번째는 그 어쨌든 내용은 좀 똑같죠. 1번, 2번은 세 번째는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는 관광재단에 제대로 지금 조직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컨트롤 타워가 현재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배 선장이 없는 거죠. 배 선장도 없고 그렇죠. 기관사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앞으로 이제 선장을 뽑아야 되고 대표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이사를 뽑을 때 공정하게 그 당시에 우리 지방재정법 의회법에 국회에만 있는 인사청문회 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 의회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이제 존재한다. 지방자치에도 우리 시의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한 출자 출연 기관에 있는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검증을 받아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해라. 이 3가지 조건을 했죠. 인사청문회 했어요? 대표이사? 지금 안 했죠. 지금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막 강조하면 그때는 당연히 안 된다. 못 한다. 시에서? 못하는 이유를 막 사사건거 말하더라고. 아니 그 시에서 인사청문회를 못 한다는 이유가 뭐였냐? 이유가 뭐였냐? 이게 법에 어쩌면 사각지대인데 위에 상위법에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 조례를 할 때는 지역 현안까지는 파악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표만, 그러니까 대표 또는 이사장만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관광재단의 대표 이사장은 시장인 거예요. 이사장이 시장이지. 이사장이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만 하라는 학문이 그냥 최고 수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전국에는 뭐 관광재단이라는 거 거의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사각지대인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조례가 그러면 시장을
이런 출자 출연 기관에 이사장이나 최고 총괄자로 돼 있는 사람 그 지자체 장애인 확률이 나보다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이 조례는 이 법은 거의 의미가 없는 필요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장을 대표라고 보는 거지. 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일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난 주장을 했고 시에서는 법에는 제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하겠다 소리지 뭐. 그냥 그거 갖고 제가 몇 달을 싸웠어요. 진짜 몇 달을 싸웠어요. 달달달달 몇 달을 치고 먹고 싸웠어요. 진짜로. 그냥 해야 되는 이유 나는 찾아오고 자기들 안 해야 되는 이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감독들 막 계속 실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청을 했죠. 저는 이제 문체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 법제처에다 문의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답변이 한 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입법고문한테도 막 물어보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당장 오늘 하고 내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거기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왔는데 그거는 실물을 보는 사람을 대표라고 보고 인사청문회 대상자라고 봐야 된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유권 해석이 온 거네. 유권 해석이 왔죠. 의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그래서 나는 이랬죠. 자, 내 의회는 이렇게 왔는데 집행부 나는 일방적으로 안 하고 싶다. 그게 왜냐면 이게 법에 이게 명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없는 데는 대표를 해야 되니까 최고 수장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제 근데 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그 조례니까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렇겠죠. 협의가 돼야 돼.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뭐 법제처에서 주권에서 받았다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요걸 해도 시가 좀 안 해버린다면 안 내면은 심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서로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왕 갈 거면 좋게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법제처 유권에서 받았으니까 혹시 우리 의회에서 유리한 대로 요구를 해가 법제처에서 유권에서 그렇게 해준 걸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유리한 대로 받아와서 거기에서 나름 다시 또 논의를 해보는 거고 거기 오면은 답이 오면은 우리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내가 옹발음도 했고 하니까 어쨌든 시에서도 이 투명하게 운영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할 거 아니냐. 그래 궁극의 목적으로 고국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같이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합시다. 이게 결국 안 했다 소리죠. 결론은 대표이사 청문회.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대표이사 2년이잖아요. 자 근데 그게 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왜 이게 계속 문제밖에 없어. 이게 행정이라 이게 또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 절차가 있고 법에 준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 인사청문회라는 게 관광재단만 인사청문회 하자고 딱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출자 출연 기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시 의회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해당 기간이 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당시 생겼을 때는 시설안전관리공단만 포함이 됐던 거예요. 이번에 출범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거기만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을 하려면 문화예술가에서도 그래 의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할 의지 있습니다.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공정하게 해서 좋겠다 이거야. 뭐가 진주시 출자 출연 기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다 같이 하자. 그럼 뿌리 산단도 있고, 그렇죠. 복지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담당 과가 다 달라요. 저 뿌리 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도 아니야 경제복지고. 경제복지. 그게 다 엮인 거예요. 내 때문에 일이 엄청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나를 주장하자고 주장을 해놓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기왕할 거면은 투명하게 문화관광지대만 득할 거보다는 이게 해당이 되는 곳을 출자 출연 기간은 다 해당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 하고 해야지 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도. 네, 이게 무조건 또 그렇게 하면은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출자 출연 기간이라도 시설 안전관리소장이 엄청나게 그 코끼리 그 재단도 있는 반면에 공룡 재단이라도 코끼리가 공룡 재단도 있는 반면에 그
엄청 작은 재단도 있어요. 뭐 상권 활성화 재단 이런 데는 뭐 예산이 10억 단위. 아니 10억이든 뭐 그거는 지금 그 10억 뭐야, 단위고 그다음에 현직 과장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현직 과장이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아니 대표인데 거기도 그 총괄 업무를 보는 사람은 그 뽑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꼭 대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100% 시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 국비가 한 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뭐 거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면은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 중에 한 85만 원이 국비면은 15만 원 거밖에 우리가 관리 감독이 못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냥 그런 건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업무상 효율성을 준해서 봤을 때 무조건 또 다 보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해. 뭐. 그러려고 그렇게 하면은 또 안 오거든. 그러니까 재단에 가겠어요. 아니, 월급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10억도 안 되는 애를 5억 조사를 받으라고 내가 공청회까지 가고 공청회도 가야 되고. 아니, 사실 민간에서 민간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뭐 인사청문회는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부담스럽고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 좀 형평성이 맞게끔 좀 해. 그러면 뭐 물론 그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뭐 다뤘는데 진주 출자 조정 기간 중에 뭐 대부분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직위에 갔었던 뿌리 산단 같은 경우에는 뿌리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업무를 잘 해냈느냐라는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과정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조율을 한 거예요. 담당과하고 상임위하고 지금 논의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해도 그걸 또 지압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걸 또 담당하는 과는 기획예산과거든요. 인사청문회를 시에서 통과되면 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인사청문회를 관리를 하고 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예요. 근데 과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재단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이런 바이오산업 지원을 담당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이해관계가 많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이제 제가 고무적인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게 나는 이제 다른 재단은 모르겠고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가시면 일단은 내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뭐 다른 데는 안 돼도 되는데 일단 문화관광재단은 돼야 되거든. 내가 이 주장을 했는데 문화관광재단은 안 되고 뭐 다른 데가 되면 난 의미 없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그렇게 할긴데 문화관광재단은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업무 상황처럼 해줘라. 자기도 적극적으로 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해가지고 찾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기다렸는데 요 근래 들은 바로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이제 요번 본회의나 요번 연도 안에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를 개정을 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도 그때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키기로 담당과하고 긍정적인 협의가 지금 된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일단 뭐 현재 뭐 한 개씩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저한테 막 계속 이게 뭐라는 하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역할을 한 거는 맞거든요. 뭐로 그냥 하면 뭐 계속 따졌잖아요 저한테. 뭐 계속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뭐 왜 그 아니 그 일반 마음 먹어서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절차가 또 쉬운 건 아니고 가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라 뭐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 뭐 좀 더디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인사청문회가 아마 될 것 같다. 곧 2024년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 될 것 같다. 아마 기사가 그때 날 거야 아마. 그때 되면 저한테 꼭 식사 한번 사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노력을 했다. 그걸 박수도 한번 칠법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 저도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일단 뭐 말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전종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관심을 가지는 그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찌 보면은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고 이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종현 의원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또 좀 개선이 될 거고 앞으로도 뭐 그런 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근데 일단 지난 올해죠. 네. 올해 그 행정사무감사 때 예. 그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이제 불러가지고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그때 뭐 좀 이야기거리가 좀 있었나요? 이게 또 다른 사안이에요. 이게 뭐 방금 다양한 관광재단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관광재단이 제가 생각했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관광재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처럼 방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광재단에 관심을 가졌고 관광재단에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시정을 요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또 큰 요소 중에 한 개가 뭐였냐? 문화관광재단은 제가 제일 처음 와서 말했던 것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시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특화된 조직 단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위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단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막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고유 목적 사업이 없는 거지. 위탁 사업. 없다는 건 아니고 고유 목적 사업 뭐 뭔가 있습니까? 중복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네 개의 팀이 있는데 네, 팀별 사업이 중복된 사업들도 많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딱 들면 특정 팀을 말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어때요? 뭐 여기는. 문화관광재단에 창의도시 팀이 있어요. 창의도시 팀이 있는데 그 창의도시 팀의 주된 목적이 뭐냐? 고유 목적이 딱 있거든요. 자기들이 목적 뭘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창의도시 팀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의장도시이지 않습니까? 또 공예하고 미술예술. 네, 그런 거 하는 걸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는 팀인 거예요. 그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재단에서 특화된 팀인 거죠. 그렇죠. 전문화된 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는데 진주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에 유네스코 사업이 막 많은 거야.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에 유네스코 관련된 사업이 뭐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이름만 딱 보죠. 우리가 그 유사 사업이라는 유사 사업이 많아 보이는 거 이름만 딱 봐도 뭐 차이가 있지 뭐 다른 게 뭐지 나는 육안상으로 못 느끼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시에서는 중복사업 할 필요가 없잖아. 시에서는 컨트롤 역할만 하고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시에다가 부여하는 거니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은 있긴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별로 교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관하고 다른 나라 또는 우리 다른 지자체하고 엮여야 되니까 관에서 주도는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런 인력 컨트롤만 하는 업무만 하면 되지. 그 세부 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고유 목적에 맞게끔 창의도시 팀이 있으면 거기서 딱 이관해주면 되는데 왜 이거 이원화를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창의도시 그 업무가 시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좀 이게 제가 이 자료 좀 많이 가왔거든요. 어쨌든 잘 찾아보시면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내가 그냥 올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이제 엊그제 이제 그 관광재단 그때 당시 지정할 때도 창의도시 팀에 나는 차별성을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피력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당시 팀장님한테도 말을 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을 하고 막 시에다가도 창의도시 팀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될 게 아니면은 시에다가 넘기든지 모든 사업을 제대로 할 거면 나는 시에 다가와야 된다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피력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게 6월달 7월달이었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는 시간이 한 두세 달 이렇게 흘렀죠. 흘렀는데 그렇게 강한 어조로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어제 업무 이제 사전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논의를 좀 했죠. 하는데 지금 조직 개편이 진주시가 일어날 예정인 것 같아요. 조직 개편이 일어나는데 다른 뭐 과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그건 일어나는데 뭐 자기들이 상임위별로 알아서 하면 되니까 우리 상임위에 문화예술과가
과가 하나 이게 뜯어져요. 이렇게.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가 생길 예정인가 봐요. 문화유산. 그래서 문화예술과 현재 있는 문화예술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안에 있는 팀과 뭐 다른 뭐 진주성 관리사업소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문화유산과라고 하나 만들 건가 봐요. 문화유산과 안에 팀이 막 있는데 그 팀에 유네스코 창의팀이 하나 이름을 그대로 팀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금은 현재는 유네스코 팀 이런 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도시 팀이죠. 그 문화관광재단 아니, 안에 팀명은 재단에는 창의도시 팀이 있고 시에는 유네스코 뭐 팀이라고 할 건 없거든요. 이제 없지, 그 문화산업팀인가 거기서 업무만 같이 봐주고 있어요. 근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팀이 탁 있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좀 뻥 쳤죠 제가. 아니 네가 그 몇 달 전에 그거 니오나 하지 말고 일어나 하라고 아니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관광재단 안에 있는 장애도시 팀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문화유산 팀 유네스코 팀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지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래가 와 근데 일단 말을 안 했어요. 왜 공식적인 공간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거니까 말 못해 막히더라고 그때. 뭐 내가 1년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뭐 2-3달 전에 내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했는데 퍽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됐죠.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이 시가 개모임 단체 무슨 친구들 모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에 과가 생기고 팀이 생기면 그 팀에 맞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미 사전 검토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에 그 뭐 내부 자료든 계획이든 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이건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걸 아직 뭐 정확하게 안 됐다 이런 그걸 안 됐다 하길래 내가 이제 행정과에다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딱 했어요. 자료 요청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분명히 이런 과가 생겼고 팀이 생겼으면 목적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추진 계획이 있을 거다. 그걸 토대로 실성과 당위성이 인정돼서 팀이 생긴 거 아니냐. 뭐 당상식이다 그거는. 그 자료 내놔라라고 이제 자료 요청을 저는 했죠. 하고 왔는데 이제 왜 사무실 들어갔더니 출연금 동의안이 또 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이제 25년도 이제 예산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50억이 41억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온 거더라고. 이제 이번 임시회가 이제 18일부터 있거든요. 18일 있는데 그 18일에 근데 동의안이 올라와서 내가 동의안을 딱 봤지. 혹시라도 이게 유네스코 창의 도시팀이 생기면서 그 재단의 창의 도시팀이 주로 다 가한 거나 아니면 일어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봤는데 창의 도시팀이 그대로 있어요. 창의 도시팀이 그대로 있고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달에 있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사업 예산 승인해달라고 올릴 거 아닙니까? 맞죠? 출연금 동의안 일단 출연금 동의안이 있어야 자기들 예산 편성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재단에서 그리고 올랐길래 아니 유네스코 팀이고 이거 지금 원래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같고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 안에 장애도시팀의 사업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따로 문화유산과 내에 유네스코 장애도시팀을 하나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예산은 아직까지 안 되고 아직까지 안 잡혔고 그 아직 안 올라왔죠.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에 안 됐으니까 11월 달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나는 뭐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조용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원래. 조용조용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이거 지금 나는 이제 내 머리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죠 지금 대표님도 제가 말한 대로. 아니 그게 요 예산은 알겠는데 그거 만든다는 건 그것만 안에는 예산에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의안은 또 타이밍상 지금 올라왔고. 그러니까. 왜 동의안 통과시켜줬어. 과에서 예산 그 조직 개편 통과된 거야. 그럼 이 생긴 거거든 팀이요. 그렇지. 그럼 팀이 생기면 예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또 예산 편성을 해줘야 돼요. 그럼 또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됐을 때 근데 이원화가 할 수도 있는데 이원화가 할 거라면 진짜 정체성과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명확하게 된다는 거 당위성이 재단도 그렇고 시도 유네스코 팀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지. 지금 이게 유네스코 의장도시까지 됐으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 의장도시 되고 기존에 하던 장애도시팀의 업무를 좀 더 확산시킬 것인가. 네. 그 예산상으로 보면은 기존에 하는 그 민속예술 비엔날레 공예 네. 비엔날레 뭐 그런 거 외에 잡다한 몇 가지의 사업 외에는 좀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지금. 그 예산이 뭐 거의 그대로 올라왔다면. 유네스코 사업 해봤자 사실 나와 있잖아요.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이. 아니 그 기존에 하던 게 있죠.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는. 그러니까 뭐 의장도시가 됐다고. 그러니까 의장도시 때는 유네스코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할 건데 뭐가 크게 바뀌겠는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년 25년도에 재단 예산 편성할 예정인 것 같고 장애도시 팀은. 그러고 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지금 저도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서 오늘 지금 방송 오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해놨거든요. 일단은 오면 제가 또 뭐 다음번에 출연해갖고 그또 새로 한번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좀 네. 시의회도 그런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네. 그걸 뭐 굳이 숨기면서까지 그걸 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문화관광재단의 3년 평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3년 동안에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그 중요 그 업무를 맡으실 분들의 부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팀별로 중복 업무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건 조직 개편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3년 평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3년을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3년 평가가 아닌 활성화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토론회가 돼버리니까 뭐 뒤에는 난 모르겠고 나는 앞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지 뭐 그거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말고 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방송이 거의 끝났나요 혹시? 응? 거의 벌써 그 시간이 좀 흘렀어요. 한 시간이나 되는데. 아 그래요. 할 말이 좀 많이 남았네. 한마디 하세요. 아무 상관없어. 오늘 뭐 이게 밤종 간것 같은데. 밤을 새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로 그 아까 우리 대표님도 아까 3년 기준으로 해서 좀 뭐 극단적으로만 각성을 해갖고 재단이 진짜 그 목적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또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이제 좀 전에 다룬 거는 거의 문화를 갖고 얘기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문화재단이 아니고 거기는 관광재단이에요. 관광재단. 그러면 관광에 대한 고민도 참 많아야 된다. 근데 이걸 과연 나는 이제 관광 포커스를 하고 이제 재단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요소가 제일 많이 보여요. 사실 그래. 제일 많이 보여요. 현실이 그래. 관광은 경제적 논리로도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지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저는 어떤 답이 저도 안 떠오르 답변해 줄 말이 없어요. 결국은 관광이라는 거는 관광객 유치거든요. 진주시 관광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오고 그분들이 진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경제 소비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광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면 관광재단이 그 역할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그 어떤 이제 현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광 축제 기획팀이 하고 관광 축제 운영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운영팀은 팀장이 지금까지도 없고 사실 축제 이제 기획팀이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하는 거는
농계제를 타 단체에서 하던 농계제를 가져가고 하고 문화재 야행하고 이게 사실은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관광 마케팅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제는 민간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하고 그 축제들을 잘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재단은 축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갖고 지원을 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이 관광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농계제를 가져와서 우리가 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주의 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은 관광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관광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마케팅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기제 하는데 등 달고 뭐 하는데 인데 수건 덮어 쓰고 그거 가가지고 그냥 일꾼처럼 일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렇죠.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막 관광을 해야 되는데 축제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을 하려면 저는 이제 그래 바라는 점이 그예요. 재단에 지금 어쩌면 희망사항과 바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저는 상설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축제 기간 5월달하고 농계제가 5월달이죠. 5월달하고 10월 축제만 해가지고 관광 상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굳이 말하자면 그게 아니라 연중 연시 항상 관광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는 그걸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협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도 즐기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돈을 써가지고 수익료를 받아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도움이 되겠죠. 수익원도 창출해라 이거예요. 관광재단이.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거든요. 지금 관광재단이.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출연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 그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매우 한정돼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진주 대척광장 안에 그 보면 하모샵 있잖아요. 재단이 운영하는 그거 지금 재단이 지금 그 한 일정 기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1월까지 한다는. 재단에서 머리를 써갖고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그걸 재단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킨 거죠. 너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수 인격으로 뭐 시키면 다 해야 되고 이런 식이라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재단 자체가 해야 될 고유 목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적고 시간이나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봐서도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축제하는 기간 그 정도 수준의 그 관광재단이 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관광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현재 지원되는 출연금으로는 축제 기획팀이 진주 새로운 축제를 기획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현재 그런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나 기획하려면 10억, 20억 드는데 그만한 예산을 문화관광재단에서 돈을 받아가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기획팀이 뭐하냐면 농계제 운영하고 문화재 야행 운영하고 그 정부의 공모사업 따와가지고 그거 운영하고 그냥 운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본래의 기능에 목적 사업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다 쓰이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반론 딱 드리면은 좋은 사례를 제가 공부 좀 많이 해봤거든요. 진주 전국의 관광재단이 문화관광재단 우리 진주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관광재단을 가장 먼저 만든 지자체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강진군이더라고요. 전라도에 있는 강진군인데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보통 처음 만들 때 다 잘 되는 법은 아닌데 2015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재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단이 한번 그거는 뭐 무슨 생각으로 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려고 딱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강진군 관광재단이. 그분 대표이사님입니다. 기억이 퍼뜩 안 나는데. 네, 대표이사님이 전화면 잘 모르겠고. 그분이 한번 우리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시초기도 하고 관광재단의 시초기도 하고 너무 지금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광진군에 엄청난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재단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설레로 모든 지자체에서 관광재단은 지금 뭐 연합 것이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냥 그 모든 걸 지금 진도시가 컨설팅을 다 해주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진주시에 도움을 좀 받았긴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광진군은
어떤 얘기를 강진군 뭐 잘했다 이 중에서 어떤 단편적 얘기 한 개 드리고 싶은 게 강진군은 관광재단한테 진짜 전문 역할을 맡겼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예로 들었냐면 강진군은 어떤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인 줄 아세요? 우리 진주시는 관광객 일단 유치하는 방법을 일단 고민하는 게 그 목적인데 자기들은 지역 소멸인 거야. 광진군은 지금 자기 동네 갔으면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강진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원이 좀 있으면 통폐합되거나 동네 이름이 사라지겠는 거예요. 강진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지금 걱정이 막 된 거죠. 우리가 뭘 해갖고 이 강진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를 하지라 고민을 해서 고민한 게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은 관광밖에 없다. 관광 산업을 통해 갖고 이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목표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진군 재단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권한을 재단에 임을 다 해버린 거예요. 모든 임을. 그래가지고 사활을 걸었더라고. 관광객 유치에 관광 산업에 강진군과 관광재단, 광진군 관광재단이 사활을 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관광재단에서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 와 제가 진짜 딱 놀랬던 사업 중에 한 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딱 말씀을 드리면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강진푸소라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강진푸소. 푸소. 그게 뭔 말이냐면 맞나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필링업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오프 그거를 앞 글자만 딴 거예요. FS 어제 따가지고 FUSO 이래가지고 느낌은 올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풀고. 없애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 MZ 세대들을 위해서 유행하는 게 호캉스의 바뀐 버전으로 촌캉스 들어보셨어요? 촌캉스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촌에서 이제 휴가를 즐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그거를 광진군이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업이 중심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들하고 농민들이 많은 거예요. 농가 농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찾아가갖고 농가 농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농민들이 힘을 써주더라. 그리고 농민들이 그 오면은 음식도 대접을 해주고 관광객들한테 사업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농가 체험도 해주고 그 숙박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단순 농민들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행정에서 그런 재단에서 예를 들면 저희 진주 수곡딸기 하는데 제 지역구 수곡인데 수곡딸기 농사 짓는 분들한테 가갖고 해주세요 이러면 해줄까요? 쉽지 않은 문제. 바로 퇴짜 맞죠. 엄청난 정성을 쏟은 거예요. 농민들 눈높이에서 저자세로 가가지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설명하고 해갖고 납득시키고 왜냐면 그걸 하려면 교육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비스 교육을 농민들한테 서비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손님 접대를 해야 되니까 관객이 접대를 해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다 해갖고 그런 업무를 인력이 다른 인력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농가 체험을 다 시켜주고 농촌 체험 다 시켜주고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재우고 그다음에 식사 제공하고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이 또 참여비가 있으니까 수익금이 얼마는 농민들이 수입원으로 또 잡고 일부는 그 수입원 재단 수익금으로 이제 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단 뭐 다 각 지역마다 문화 재단이든 문화 관광 재단이든 뭐 그런 역할들이 다 틀릴 건데 일단 진주 문화 관광 재단의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초창기 시작 때부터 너무 이제 성과 지향주의 사업들이 그렇죠. 먼저 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또 새로 뽑힌 분들 같은 경우 또 성과에 따라서 또 다음 채용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일단 저는 3년 평가를 스스로 한번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 이제 그게 뭐 덮어가지고 넘어가서 덮여질 문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기존의 모토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모시고 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앞으로도 좀 우리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좀 저희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혹시 아까 그 진주 사투리 예. 그 대회 자기 하는 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한번 관광재단하고 하면 논의를 해가셔가지고 해보면 참 좋은 그 사업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의회에서 돈을 좀 마련을 해달라고 그 말씀드리는 건데 또 그거 이제 재단에 가고 절차대로 해야죠. 절차대로 관광재단에다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하고 시의회도 이렇게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그거는 한번 예담으로 여쭤본 거고 하여튼 오늘 우리 의원님 시간 내주시고 또 말씀도 좀 재밌게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고 우리 아마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이 우리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아마 그 좀 속살도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저 자료 요청한 거 뒤에 결과 나오면 또 한번 모시고 2부로 관광재단 2부 토크쇼로 해가지고 2부 토크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초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